존경하는 240만 시민 여러분, 중구 출신 홍인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현풍 하수 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대체가 미흡한 부분과 현재까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태, 문제점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해당 공사 시설은 하단의 1단계, 2단계 공사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와 2단계를 합치면 사업비가 약 1,000억 정도 투입된 대형 공사로 착공일은 분명 존재하지만 준공 예정일에 제대로 준공된 사업은 없습니다. 해당 사업의 계획 하수량은 2011년 기준 17,900, 2015년 기준 22,580, 2020년 기준 44,700, 2025년에서 2030년 기준 55,000이며 하수량에 포함되어 있는 공장 폐수는 1,680 입방미터로 2011년에서 2030년까지 동일한 수준으로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며 위 공장 폐수의 분포를 보며 전체 유량 대비 2011년은 59.4%, 2015년은 47.3%, 2020년은 23.9%, 2025년 이후에는 19.4%로 해당 시설의 상당 부분을 공장 폐수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95% 정도가 제지 폐수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단계 해당 시설에서 남분해성 COD 처리 공정으로 어떤 방법이 적용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홍인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풍 하수처리장 1단계 시설의 설계 및 설치 당시에는 아직까지 MBD-COD, 즉 남분해성 COD에 대한 처리 개념이 널리 확립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풍 하수처리장 1단계 시설에는 별도의 남분해성 COD 처리 공법이 적용되지는 않았으며 생물 반응조, 침전지, 여과시설, 소독시설을 거쳐 COD, BOD, 부유물질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당시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공법이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생물 반응조에는 범용공법인 혐기, 무산소 호기 방식이 적용되었으며 여과시설에는 압축 여제 심층 여과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1단계 시설 시행 당시에 남분해성 COD 처리 공정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지 폐수의 특성을 보면 저온 플리즈마 장치에 의한 제지 폐수의 COD 제거 효율 향상이라 그래서 2003년에 최영 교수가 논문 발표했습니다. 논문에서 펄프 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지방산, 수지산, 페놀, 리그닌 등으로 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응집 침전법, 응집 침전 및 활성 슬러지법, 가압 부상 및 활성 슬러지법, 응집 및 가압 부상법 등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 처리 방법의 복합적인 병합에 의해서 처리되나 폐수 내의 남분해성 물질은 제거되지 않는 상태로 방류되고 있으며 또한 저농도 남분해성 COD 제거를 위한 응집제 활용 연구란 논문에서도 이 부분은 대덕 산업단지 환경사업소 폐수를 근거로 들어서 논문을 발표했는 내용입니다. 산업폐수 53% 중에 제지폐수가 31, 2% 정도인데 이 성상을 확인한 결과 리터당 100mg의 MBD-COD가 유입되어 전량 처리되지 않는 채 배출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 우리 실시 설계 보고서 유입 하수의 성상 검토의 제지 폐수의 특성을 보며 일반적으로 제지 폐수의 경우 셀룰로즈와 리그닌의 COD 성분을 유발하며 셀룰로즈의 경우 생물학적 분해가 가능하나 리그닌의 경우
남분해성 COD로 생물학적 처리가 불가하다고 하며 별도의 남분해성 물질 처리 공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남분해성 COD 처리 공정은 없는 것이고 준비도 못하고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 생물 반응조에서는 실질적으로 전혀 처리되지 않고 있고 그 다양한 논문에서 물리화학적 전처리와 생물 반응조와 고도 처리 방식 세 개의 공정을 거쳐야만 MBD COD가 제대로 이렇게 처리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1단계 해당 공사 COD 방류수 보증 수지를 공법사에서 14.7리터당 14.7mg으로 제시할 때 어떤 근거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예, 제가 현 시점에서 과거의 설계 자료를 살펴봤을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류수의 COD 기준 14.7mg/L는 앞서 말씀드린 처리 공법을 적용할 때 예측되는 실시 설계상의 설계 수질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생물 반응조에서의 COD 제거율을 약 80%, 여과 시설의 COD 제거율 약 15% 정도로 적용하여 산출될 값으로 보이고, 이때 적용된 생물 반응조의 COD 제거율은 일반적인 현기 무산소 호기 방식의 일반적인 제거율에 근거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MBD COD가 주를 이룰 경우에 이 정도의 제거율이 나온다고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과 시설의 COD 제거율은 압축 여제 심층 여과 공법 방식의 환경 신기술 지정서에 제시된 제거율에 근거하여 당시 설계가 이루어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수지도에서 보이고 있는 1차 침전지의 유출수가 우리가 140리터당 140mg에서 한 30% 제거됩니다. 그러면 1차 침전조에서 100일 정도의 수치가 나오고 생물 반응조를 지나 2차 침전조에서 물질 수지도 상에서는 75%가 제거되어서 리터당 25mg 정도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마지막 총인 처리 시설에는 24mg 정도 이렇게 발생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물질 수지도상은 단순한 이런 계획이지, 네. 이 공법사에서 제시한 계획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검토해서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말씀하시는 압력식 여과기에서 제거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생물 반응조에서 제거되고 있는 것은 질소나 인 성분이고, 여기에서 COD라든지 남분해성 COD가 제거되는 것은 거의가 없습니다. 제가 보면은 우리 시내에서는 이런 것을 이렇게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업체가 된다고 그러니까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단계 시설공사 준공 시에 유입 수량은 어느 정도였으며 종합 시운전과 신뢰성 시험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질의의 답변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COD 제거율, 단계별 COD 제거율은 아마 지금 2단계 실시 설계 보고서 상의 물질 수지도에 나와 있는 값으로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고, 실제로 1단계 실시 설계 시에는 유입 수질이 119mg/L일 때, 그러니까 생물 반응조로 거치면 16.8mg/L 정도로 한 80% 제거가 되고, 이후에 이제 여과 시설을 거치면 14.7mg/L 정도로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고, 아마 그 2단계 실시 설계상에서는 실제 운영 결과에 따라서 아마 그 물질 수지도가 변경이 된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1단계 시설의 경우에는 2단계 시설과 달리 특정 공법사가 이렇게 전체 처리 공정을 제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성능 보증을 이렇게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대구시가 범용공법인 현기 무산소 호기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생물학
상습적 처리를 기반으로 해서 한 다음에 전체 처리 공정을 대구시가 사실 책임 있는 설계 용역을 시행한 겁니다. 그 시행했고 따라서 이제 1단계 시설의 경우에는 2단계 지금 시설 지금 현풍 2단계 시설과는 달리 전체 공법사가 지금 이 성능 보장을 사실은 책임질 그렇게 의무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단계 시설에서 그렇게 이제 생물 반응조를 거친 이후에 거치게 되는 부대 시설, 다시 말해서 침전판과 여과기를 납품한 기자재 업체가 해당 기자재에 대해서 사실은 성능 보증서를 제출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체 처리 공정에 대해서 그 책임을 그 기자재 업체에는 사실 본부장님 좀 간단하게 묻기가 어려웠던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단계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답변을 드리는 게 1단계 리터당 14.7mg으로 이렇게 보증을 할 때 보증이 되는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도 그 조금 전에 말씀은 본부장님 말씀은 일부의 이 설계 공정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는 1단계 시설 리터당 14.7mg이 보증하지 못할 때 시설비와 철거비 모든 것을 공법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감사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이런 판단을 한 결과는 공법사가 모든 것을 제시를 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대구시라든지 타 어떻게 업체에서 관여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게 뭐 n분의 1로 나누어서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예. 의원님 저도 이제 그리고 이 기존 시스템은 기존 우리가 그 처리 개통도 같은 경우는 그 남분해성 COD 같은 이 물질이 전혀 제거되지 않는다고 이미 다양한 논문에서 이렇게 이미 증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생물 반응조에서 주 처리되는 부분들이 질소하고 인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도 그 우리 본부장님 답변서에는 압축 여과 심층 여과기에서 뭐 어떻게 15% 정도 이렇게 제거된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어떻게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그 순전한 그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니까 넘어가고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죠.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시설 준공을 위해서 2009년 3월에서 8월까지 실시된 종합시운전 및 신뢰성 시험에서 최대 유입 수량은 2009년 7월 기준으로 해서 약 1,564세제곱미터 정도, 약 11,000세제곱미터 내외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설 용량인 23,000세제곱미터의 약 46% 수준이었고 결과를 떠나서 종합시운전 결과 보고서에서 상에서는 이 유입 유량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해서 종합시운전이나 신뢰성 시험 자체에 지장이 있었다는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제 공법사에서 제지폐수의 함유량이 많으니까 생활폐수량이 적어서 14.7 보증 수질인 14.7mg을 보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줍니다. 자, 우리가 그 해당 신도시는 도시가 확장되면서 하수량이 차츰 증가되기 때문에 사실상 준공 시점에 그 우리가 계획한 23,000 세제곱미터가 발생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쉽게 2009년 8월 31일 날 준공 이후에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의 그 전체 하수 이용량은 1,520 입방미터입니다. 그런 걸 볼 때 그 공법사에서 이야기하는 제지 폐수와 그러니까 폐수와 생활 하수량 분포도를 그 제시를 하면서 14.7mg을 보증하지 못했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신도시는 계속 확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공 시점 보다가 예를 들어 23,000이
가능해지려고 하면은 (2015년) 기준 정도는 돼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22,583 입방미터가 그 유입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폐수하고 하수의 비율, 이것 때문에 보증 수지를 못 맞췄다, 이런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둘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했을 때 대구시에서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예, 뭐 답변에 앞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단계 시에는 사실은 유입 유량과 그다음에 연도별 유입 유량, 목표 유량 말씀하시는 이제 1단계는 2011년에 23,000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목표 유입 유량은 공법사가 제시한 것이 아니고 설계 시에 제시된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공법사가 있는 개념이 아니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판단했을 때는 설계 당시에 유입 수량, 그리고 성상, 유입 수량, 공장 폐수의 비율, 그리고 실제 적용된 생물 반응조의 난분해성 COD에 대한 처리 성능 등에 대해서 설계 단계에서 분명히 충분히 검토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구시의 조치 사항은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합시운전 시 방류수의 COD가 설계 수질 14.7mg을 분명히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당시 우리 시에서는 이 종합시운전 시 조건과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주요 원인이 종합시운전 시 유입 수량 중에 난분해성 COD가 많은 공장 폐수의 비율이 70% 이상이고 이것이 실시 설계 시에 제시된 공장 폐수 비율에 비해 높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당시 환경부 방류수질 기준 40mg/L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방류수의 COD 기준을 25mg/L로 변경해서 1단계 시설 공사를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러한 자문 과정에서 난분해성 COD에 대한 추가 대책 방안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존산화법이라든가 활성탄 흡착법 등도 검토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 등을 감안해서 난분해성 COD에 대한 처리 방안은 2단계 사업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1단계 준공할 당시에 그 보증 수질이 14.7을 넘어서 그 26.4로 완화하면서 대구시에서 이렇게 준공 처리를 하는데, 사실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종합시운전 내에 포함된 신뢰성 시험이나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처리되지도 않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그때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사실 보증 수질을 완화해서 다만 그 당시에 법적 방류 수질이 리터당 40mg이니까 그걸 완화해서 그 이내로 들면은 준공해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준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말씀 중에 공법사가 없었다고 그런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 결과가 통보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원의 지뢰의 신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는 감사원 결과 통보는 보증 수질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설비라든지 철거비 모든 부분들을 공법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맺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579억의 사업비가 집행된 해당 공사는 종합시운전과 신뢰성 시험에서 보증 수질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업체가 시설비, 철거비 등 모두를 부담해야 하지만 대구시는 근거에도 없는 보증 수질 완화로 준공을 시킵니다. 1단계 해당 시설의 잘못 진행된 부분을 말씀드리며, 첫째, 공법 선정 단계에서 잘못입니다. 해당 시설은
재집회소의 특성인 난분해성 COD를 제거할 공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보증수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대구시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문사항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업체가 하는 대로 팔짱 끼고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종합시운전 시 유입 유량을 확보하지 못해 COD 보증수지를 리터당 14.7mg을 얻지 못했다고 하나 이는 공법사의 논관이 지나지 않습니다. 해당 시설 계획 당시나 현재도 재집 폐수는 1680이 발생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은 설계 당시 1, 2, 3단계 계획 유량과 시설 증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신도시 초기에 도시 편의 시설이 설치될 때는 장래 도시 확장을 염두에 두고 개혁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 계획 유량, 저유량, 그러니까 23,000이 계획 유량이면 저유량은 계획 유량의 50%인 11,500, 고유량인 계획 유량의 120%입니다. 27,600시. 유입 수질 부분도 계획 농도나 저농도, 고농도에 상관없이 보증 수질을 만족시키도록 공법이 선정되어야 하고 보증 수질 또한 만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시설 2단계 사업 진행을 보며 설계 유량이 1단계, 2단계 사업을 합쳐서 45,000 입방미터입니다. 공법 선정은 2013년 3월에서 2013년 4월 사이에 주식회사 삼강수기와 주식회사 KD로 결정되며 공사기간은 2014년 2월 18일에서 2016년 2월 7일에 준공 예정일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2단계 시설의 방류수 보증 수질은 1단계 시설과 2단계 시설 혼합 방류수로 COD 리터당 18mg 이하로 보증하였으나 3차에 걸쳐 시운전 실시 결과 보증 수질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현재 상반간 소송을 진행 중이라 알고 있습니다. 공법사에서 보증 수질을 제시하지 못한 주된 원인으로 1차 시운전 결과 보고 회신 내용에 대한 공법사의 의견 제출권 내용을 참고하며 수질 보증 시점으로 첫째, 계획 하수량 및 계획 수질이 최대한 충족되는 시기까지 수질 성능 보증 확인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계획 하수량 45,000 입방미터가 유입되는 시점에 수질 성능 보증을 하여야 하며 둘째, 필요 최소 유량은 2단계 증설되는 부분 22,000의 50%인 11,000 입방미터 또 1단계 23,000 합쳐서 34,000 입방미터가 유입되는 시점인 유입되는 시점에서 수질 성능 보증을 시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된다고 답변을 줍니다. 공법사의 문서 내용을 근거로 해당 공사 책임 감리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도하 엔지니어링은 시운전 결과 보고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제출이라 해서 공법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 하수량의 부족으로 생물 반응존에의 유기물 부족이 처리 효율을 저하시키고 또한 전체 유입량 대비 제주의 폐수량에 대한 비율 그러니까 51%입니다. 51% 비율이 높아 난분해성 COD 제거율이 낮음이라고 처리 수질 미달 원인을 제시하고 대책으로는 현재 유입량으로는 보증 수질 충족 조건이 곤란하며 해당 시기인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30일간 공법사 부담으로 시운전을 재시행토록 함이 타당함이라는 의견과 계획 하수량의 부족에 따라 발생된 현상이므로 공법사에서 제시한 수질 보증 시점인 저유량 1일 34,000 입방미터가 유입 시까지는 운영기관에서 부담하여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함이 타당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방류소의 보증 수질을 확보하지 못한 원인을 공법사에서는 유입 유량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이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1일 유입 수량이 어느 정도라야 시운전과 신뢰성 시험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주신 2단계 시설은 1단계 시설과 달리 공법사가 전체 처리 공정을 제한하고 성능을 완벽하게 보증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법사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우리 시로서는 이를 인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5년 2월에서 2016년 5월까지 2단계 시설에 대해서 유입 유량 약 22,600세제곱미터 조건에서 1차 시운전을 실시한 결과 보증 수질 18mg/L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법사 그리고 또 책임감리는 그 원인이 시운전 시 유입 수량이 본인들이 주장하는 수질 보증을 위한 최소 유입 수량, 즉 1단계 시설 용량 23,000세제곱미터와 2단계 시설 용량의 저수량 50%인 11,000세제곱미터를 더한 34,000세제곱미터에 미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는 이런 일방적인 주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시설의 준공 시점에서 이미 22,500세제곱미터 정도 수준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유입이 되고 그중에 약 11,000세제곱미터는 공장 폐쇄를 한 걸 이미 설계서상에 2단계에서는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상태에서 완벽한 수질 보증을 이루는 게 공법사의 책임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2단계 시점에서 실시 설계에서는 이미 시운전 시점인 2015년 기준의 설계 유량을 22,583세제곱미터로 명시하고 있고 공법사도 분명히 이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능 보정을 위한 종합 시운전과 신뢰성 시험 또한 당연히 그 설계 유량에서 진행돼야 되고 실제로 1차 시운전은 이러한 설계 유량에 근접한 22,600세제곱미터 수준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도 수질 보증을 위한 최소 유입 유량은 공법사가 주장하는 34,000세제곱미터가 아니고 전체 시설 용량의 50%, 즉 저유량인 22,500세제곱미터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서 사실 우리 시는 잘 아시겠지만 2단계 시설에 대해서 지금 준공을 보류하고 2016년부터는 추가 약품 투입을 통한 화학적 전처리를 통해서 환경부 기준인 20mg/L를 충족하는 13에서 16mg/L 수준에서 현재는 일단은 안전하게는 COD를 처리하고 있지만 이것은 공법사의 책임을 지금 대구시가 대신 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2018년 10월에 다시 유입 유량 한 28,000세제곱미터 수준에서 2차 시운전을 실시했고 이 역시 보증 수질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저희 시가 수차례 시설 개선과 수질 보증을 요구했지만 시공사와 공법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는 우리 시가 부담한 약품 처리 비용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개선비까지 지금 청구할 계획이라는 점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처럼 그 당초에도 그렇게 이렇게 접근했는 것 같으면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됐지 않았나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당초에는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시 건설본부에서는 1일 34,000을 그러니까 공법사라든지 그 감리업체에서 제시하는 이 양을 인정하고 넘어가려다가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를 받고 2차 시운전 그러니까 2008년 10월 30일에서 10월 29일까지 2차 시운전을 실시하고 공사를 중지하고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1차 시운전 종료 시점인 2016년 3월에 방류소의 보증 수질이 준수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적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때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대구시는 1차 2단계 그러니까 1차 시운전할 때 그 COD라든지 BOD, SS가 다 보증 수질을 넘으니까 보증 수질을 준수되지 못하니까 2단계 시험부터는 공정에도 없는 2단계 시험이 그러니까 2016년 초반에 이루어지겠죠. 2단계 시운전부터는 공정에도 없는 화학적 전처리를 시운전에 도입합니다.
그래도 방류수의 보증 수지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우물쭈물하다가 감사원에서 감사 의뢰를 하고 확신을 얻게 되고 일련의 조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다양한 자료에서 우리가 타이밍이 늦어졌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 다양한 자료에서 공법사와 책임감리 업체 답변이 맞지 않다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보고서, 유지관리계획 및 종합시운전계획, 부하 변동 시 공정 및 운영계획과 공법사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부하 및 수온 변동에 대한 대응성 검토에서 첫 번째는 계획 유량과 계획 농도에서, 두 번째는 저유량과 고농도에서, 세 번째는 저유량과 저농도에서, 네 번째는 고유량과 고농도, 다섯 번째는 고유량과 저농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하 변동에 대한 운영 방안이 기술되어 있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방서 제5장 종합시운전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첫 번째 계약 상대자는 시운전 시 다음의 유입수질과 방류수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운전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 보증수질은 COD가 18 이하로 되어 있고 하단에 하수 유입량과 유입 수질은 본공사 설치 완료 시 변동될 수 있음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단서 조항은 유입 수량과 유입 수질은 항상 변동이 있어도 방류수의 보증 수질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근거로 말씀드리면 유입 유량이 저유량인 22,500에 유입 수질 COD 고농도 쉽게 168mg일 때도 방류 수질이 보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도 않는 채 대구시에서는 공법사와 책임감리업체 말만 믿고 방류수의 보증 수질을 확보하려면 유입유량 1일 35,000 입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지금 소송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둘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의 유입 하수량이 1단계 준공 후인 2009년 9월부터 2단계 사업 시점인 시작 시점인 2014년 2월까지 어느 정도 유입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환경공단 운영 자료에 따르면 1단계 시설 준공 직후인 2009년 9월의 평균 유입 수량은 약 1일 1087세제곱미터 정도였고 이후에 주변 구지 현풍 지역의 개발에 따라서 유입 수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 시점인 2014년 2월의 평균 유입 수량은 약 17,335세제곱미터 정도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전체 유입 하수량 발생되는 양을 보면은 공법사가 이야기하는 34,000하고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 2009년 8월 31일 날 준공하고 2010년도에 12,300, 2011년에 14,200, 매년 1,500 내지 2,000 입방미터가 이렇게 증가됩니다. 그러면은 2010년도에 12,000이라고 할 때 2015년도에 우리가 종합시운전을 준공할 시점에 종합시운전을 시행할 때는 10,000 정도 증가되어서 그 당시는 22,000 이상은 유입되는 하수량이 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대구시에서도 감지를 하고 공법사에서도 이 시설은 2016년 2월 7일 이전 6개월 동안 시운전할 시점에 22,000 이상이 유입되지 않는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쪽에서 공법사나 책임감리업체에서 34,000을 계속 주장하고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큰 소리 못 치고 그게 맞느냐 이렇게 끄덕이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버립니다. 예, 의원님 한 가지만. 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한 일들을 우리 공법사 책임감리자하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공모했다고밖에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2015년 8월부터 종합 시운전이 실시될 때 해당 사업의 하수 유입량은 22,000 정도이지 죽었다 깨어나도 34,000이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 사업 업무 지침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유의 사항이라고 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은 공공하수 처리 시설의 증설은 당초 계획한 하수의 유입 실태, 공공하수 처리 시설의 운영 실태 및 지역의 개발 상황 등 여건 변화를 충분히 검토 분석한 후 규모 및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열쪽 마에 유입 하수량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하수 처리 시설을 계열별로 운전할 수 있도록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물론 그 당시에 우리 본부장님은 안 계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죠. 우리 시 수질결성과에서 실시설계 과업 이행 요청서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수량 측정 및 하수 수질 분석에 생활하수, 지하수 유입 등을 고려하여 목표 연도 하수량을 검토하고 국내외 자료 및 기존 처리장 운영 자료를 활용하여 하수 수질을 추정 검토한다. 또한 하수 처리 시설 실시 설계 내용을 보면은 달성군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의 인구 증감에 따른 하수 발생량을 재검토하여 하수 처리 용량이 과다 설계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6번째 내용에 하수 처리 시설은 비교안을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하며 현장 여건에 적합한 배치 계획과 공법을 채택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돼 있죠. 네?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실시 설계 보고서에서 이렇게 다양한 검토 자료라든지 국내외 자료를 또 설계자는 직접 하수량을 검토하고 수질을 검토하고 해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업체는 통계적인 유량이라든지 이런 수질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들은 대구시에서 그대로 가져가서 설계에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실 설계로 밖에 볼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대구시는 인정하게 되죠. 이 바탕으로 이 근거로 설계를 하고 공법을 제시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설계자는 분명 목표 연도 하수량을 검토하고 하수 수질을 추정 검토하여야 하고 하수 처리 용량을 과다 설계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고 경제적인 하수 처리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행 보고서에 이런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원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2단계 실시 설계상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단계 실시 설계상에 그 계획 하수량을 산정할 때는 실제로 제가 그 전체 보고서를 읽어봤을 때는 물론 1단계 실시 설계 자료하고 그다음에 인구 증감에 대한 추정 그리고 대구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아마 그 안에서 아마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검토가 돼 있었을 겁니다. 그 값을 사실은 인용을 한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시운전 시점이 한 2015년에 최대 그 유입 수량을 아까 의원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22,583 세제곱미터로 했는데 뭐 우연이라도 좋은데 사실은 이때는 이 숫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2,000 아까 시운전 당시에 들어왔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은 실시 설계 자료만 봐도 공법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그 전적으로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그 23,000 제곱미터 정도 들어오고 그 중에 반은 공장 폐수라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최종 상태에 34,000 이상 최종 상태에서 보증이 된다고 계속 우기고 있는 거고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거고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성능 보질 수량에 대해서 사실 명백한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저희 실무자들이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이거를 보다 공법사에 명확하게 요구하고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시운전 결과가 나오자마자 강력하게 대책을 요구하고 그 당시에 바로 소송을 거는 게 사실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앞으로 남은 소송 과정에 철저히 대응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이런 환경시설 설치 과정에서 특히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폐수가 같이 유입되는 이런 특성이 있는데 사실 그런 간과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단계 부분에 대해서 종합 시운전할 때도 제가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시운전하는 방법도 사실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는 게 뭐냐 하면은 생물 반응조에서 1단계 시설 부분에 대해서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최소 유량만 보내고 2단계 시설 부분에 대해서 종합 시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2단계 물질 수지도상에서 제시한 리터당 10.9를 맞추는다든지, 그 반대로 해서 2단계 생물 반응조에 최소한을 보내고 1단계 시설을 시운전을 해서 24mg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시운전을 교체 검토하는 방법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사실상은 고려되지 않아서 상당히 큰 실수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09년 8월 30일 준공한 해당 공사의 1단계 시설은 근거도 없는 기준으로 준공 처리를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1단계 시설이 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2단계 사업 시행에 1단계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과 함께 2단계 사업을 증설하여 제 성능이 보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단계 사업 역시 방류수 보증 수지를 확보하지 못하며 준공을 미룬 채 소송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양한 기초 자료들이 있습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업무 지침, 하수도 시설 기준, 실시설계 과업 이행 요청서, 기술 제안서, 시방서, 각종 논문과 학술지 등 전문성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나 해당 공사 사업을 감독하고 있는 건설본부와 환경국 담당 부서는 이런 자료들을 무시한 채 공법사 책임감리자 의견만 충실히 반영하여 터무니없는 결과물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공법사 역시 기업의 윤리와 도덕을 깡그리 무시한 채 해당 공사가 제지 폐수의 유입 유량과 특성을 알면서도 타 공사에 적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공사 진행을 하고 방류수의 보증 수지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종합 시운전에 필요한 유입 유량 최소한 34,000을 확보하지 못해 방류 수지를 보증하지 못했다고 변명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공법사가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그리고 방류수의 보증 수지를 리터당 18mg을 보증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개선 공사를 해서 적정 수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했을 것입니다. 해당 업체는 홍인표 의원님, 예, 좀 마무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당 업체는 보증 수지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는 채 오직 유입 유량 탓만 하는 것으로 볼 때 당초부터 방류수의 보증 수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고 우리 시에는 여기에 놀아났다는 것입니다. 해당 업체가 현풍 하수 처리 시설 1, 2단계 시설 공사의 방류수의 보증 수지를 확보하지 못하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주하는 하수 처리 시설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을 알면서 개선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